안녕하세요. 골만시장 기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목요일 날이었는데요. 두 개의 방송을 찍는데 망기자 이사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썰은 혼자 세본 적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할만한데 프리뷰는 처음이라 진짜 어색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번 주말부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11라운드까지 재밌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후반기의 첫 발인 12라운드는 어떤 주목할 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경기는 18일 오후 6시죠. 부산 구덕에서 펼쳐지는 부산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승격팀 간의 경기인데요. 사실 지난달 14일에 첫 번째 맞대결이 열렸었죠. 그때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제 광주가 3대1로 이겼었는데요. 당시 광주는 1승 1무 중에 이제 부산을 꺾고 3연승에 성공하면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렸고요. 반면 당시 부산은 승리가 없었습니다. 11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 맞대결 앞두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부산의 상승세 대단합니다. 3승 2무. 순위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반면 광주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부산은 권혁규, 좋아요. 권혁규 선수 그리고 이규석, 호물로 쓰리미들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요. 김승준이 공격에 가세하면서 확실히 좋은 팀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이동준도 살아났고 물론 최전방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활동량이 좋은 이정엽이 측면 공격을 잘 살려주고 있거든요. 반면 광주는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4연패 동안은 실점이 11골이나 되는데요. 여범은 이민기 선수가 여전히 뛸 수 없어서 박진석 감독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에서는 그나마 펠리페 선수가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는 게 위안인데 이 선에서 좀 득점 지원이 아쉽거든요. 일단 이 대결은 이제 이동준과 엄원상 두 올림픽 대표팀 공격수자들 스피드 마스터의 스피드 대결에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흐름이 워낙 좋은 부산의 근소한 우위를 저는 점치고 싶습니다. 망기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일단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경기는 18일 오후 7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상주와 대구의 경기입니다. 자, 최고의 전반기를 보냈던 두 팀이잖아요. 근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상주의 인천전 무승부는 사실 좀 불운에 가까웠어요. 조금 안일했던 것도 있었는데 저는 경기 전체적인 경과함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상주는 이제 주중 FA컵을 이제 신병 위주로 뛰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세이브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신병들도 그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포항과 대등한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투입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상주의 스쿼드의 뎁스는 더욱 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산에 완패를 했던 대구는 여전히 이제 부상 공백이 고민입니다. 에드가, 황순민, 김우석이 이번 경기에서 결장이 유력한데요. 왼쪽 라인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전에서 여기가 완전히 뚫리면서 완패를 당했는데 지난 성남과 FA컵에서도 좀 그 부분이 약점으로 보였거든요. 상주도 아마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 같은데 신창무, 김동진 이 대체자들은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나마 대구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인 게 상주의 공격진이 왼쪽에 비해서는 오른쪽이 좀 약하거든요. 펩태한 감독이 이번에 어떤 지략을 들고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 대결에서는 1대1로 비겼었어요. 그때는 이제 양 팀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기에 이제 큰 참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세징야가 이 경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살아나는데 상주도 이때부터 이제 수비가 급격히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역습 속도가 이제 대단히 빠른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권경원, 정태욱 두 장신 수비수의 수비 리딩이 이 경기에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무승부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19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자, FA컵 후유증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양 팀은 이제 나란히 승리하면서 8강에 오르긴 했지만 주전들이 연장 혈투를 치르면서 체력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은 이제 대전 하나전 황선홍 더비라 불렸었죠. 이 경기에서 완전히 베스트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포항은 일부 선수들의 변화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1.3군에 가까운 전력이었고요. 양팀 모두 거의 베스트에 나갔다는 거. 근데 양팀 모두 이제 백업 자원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선수들이 그대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승부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체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흐름이나 경기력은 포항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승부긴 한데요. 포항은 FA컵을 포함해서 지금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송민규 지금 가장 핫한 선수죠. 송민규의 발끝이 대단히 뜨겁고요. 최근 잠잠하던 일루첸코도 이제 상주와 FA컵에서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팔로세비치 부상으로 계속 빠졌던 팔로세비치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몸 상태는 본인은 출전을 원한다고 하는데 김기동 감독이 조금 더 기다렸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팔로세비치가 뭐 반게임 이상이라도 뛴다면 포항은 완전체가 되거든요. 더 좋은 전력이 될 수 있고요. 서울은 FA컵이 모멘텀이 될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용수 감독과 이 선수들 모두 이제 승부 차이 끝에 승리 후에 다소 좀 고무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다녀오자마자 지금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기쁨은 이제 그간 서울이 얼마나 리그에서 고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상대가 K리그2 팀이긴 했지만 어쨌든 강호로 분류되는 팀이었고, 언론에서 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주목했었잖아요. 그런 경기에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서울도 좀 흐름을 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박주영도 골맛을 봤고요. 조용욱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격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수비에서 결국 버텨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포항이 이제 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 수비가 이날도 대전 하나전에서도 뭐 프리킥거리긴 했지만 상대 공격이 좀 고전하는 모습 보였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비가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양 팀은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 3패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승부가 주로 갈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세나 흐름, 그리고 어쨌든 체력적으로 좀 앞설 수 있는 포항 쪽으로 저는 좀 걸고 싶습니다. 자, 골만찬 통신입니다. 이번 주도 K리그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한국프로축구연맹은요, 주간 브리핑에서 월별 득점 분포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재밌는 게 이제 7월 평균 득점이더라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득점을 보면 개막 후 7월까지 월별 골 평균이 쭉 올라가다가 7월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세를 그리는데요. 2016년을 제외하고 4시즌 7월 평균 골 기록이 3골을 넘었다고 합니다.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도 7월에 많은 골을 넣었고요. 특히 브라질 선수들의 활약이 빛난 게 7월이라고 해요. 연맹은 이제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날씨와 경기 감각 상승을 주된 이유로 꼽았는데요. 일단 7월 되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 볼 스피드나 볼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뭐 불규칙 바운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한테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날씨가 더운 상태에서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이 많이 났다. 연맹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꾸준한 경기로 실전 감각이 7월쯤에 정점에 오른다. 이것도 골이 터지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포항이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마스크 13,318장을 포항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복지시설 10곳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포항은 이제 지난 6월이었죠.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시민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발표했는데요. 이어 이제 포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참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해요. 이제 특히 팬들은 물론 선수단까지 나서면서 총 13,318장의 마스크가 모았고요. 이를 이제 지역 취약계층 이용시설 10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대구 관련 소식인데요. 대구가 이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대팍 입체 퍼즐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특정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꾸준히 즐길 수 있는 MD 라인업을 요청하는 팬들의 설문 결과를 반영해서 출시된 이번 대팍 퍼즐은요, 총 147개의 종이 피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수단 버스와 리카차는 물론 퇴근길 팬 서비스가 진행되는 선수 게이트 주변, 그다음에 중앙광장의 분수대, 그다음에 컬러풀 대구 포토존까지 실제와 아주 유사하게 구현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19일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울산이 경주 한수원과의 FA컵에서 예상보다는 베스트에 가까운 멤버를 냈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는데 2대0으로 이겼는데 백업들이 경기를 했고 홍철이 데뷔전을 치렀던 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약간 고전한 것도 울산으로서는 좀 답답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강원은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강원은 이제 주장, 부주장을 새로 선임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베스트 라인업에 이제 변화를 준 것이 주요했는데, 이날 경기도 그때와 비슷한 라인업으로 나가서 2경기 연속 4골을 폭발시켰습니다. 강원이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한번 물골을 튼 거, 이 부분이 경기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사실 첫 번째 맞대결은 좀 싱겁게 끝났어요. 당시 이제 강원의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강원이 미드필드 플레이가 특히 좋잖아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두 팀의 재미있는 허리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울산의 강력함만 보였거든요. 강원이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특유의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서력을 노릴 텐데, 그래도 울산의 경기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잘하고도 못 이기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줄 아는 팀이 되고 있거든요. 울산이 강원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4연승으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입장에서 이제 주니오 선수가 얼마만큼 마무리를 잘해줄지, 강원 입장에서는 허리 싸움에서 어쨌든 울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영 선수가 얼마만큼 해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울산이 그래도 최근 기세와 경기력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울산 쪽에 우위를 좀 점치고 싶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수원과 성남의 경기도 있습니다. 두 팀은 주중 FA컵에서 모두 이제 베스트 멤버를 내보냈고요. 승리를 따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수원은 제주 원정에서 승리를 했고 성남은 대구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승리를 챙기면서 최근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꿨거든요. 물론 이 체력적 부담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수원 입장에서는 오심 후유증이 좀 있잖아요. 뭐 물론 대한축구협회에서 정심이라고 판정을 했지만 수원은 아직도 좀 오심이라고 믿고 있고 팬들도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 후유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라는 점, 만만치 않은 제주를 상대로 얻었다는 게 수원 입장에서 위안이고요. 성남은 전북전 무승부 후에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특히 대구라는 만만치 않은 팀을 꺾으면서 기세를 올렸다는 점이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은 타가트가 이제 좀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 타가트는 좀 무서운데요. 수원이 공격 쪽에 특히 마무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성남은 변화를 준 것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초반이 이제 베테랑, 뭐 양동현, 권순혁, 김영광 이런 선수들이 뭐 절대적으로 버텨주긴 했는데 중반으로 가면서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뛰는 성남의 컬러도 약해졌는데 김남일 감독이 이제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변화의 포인트를 마련했고요. 이 경기는 또 이창용도 돌아오거든요. 수비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FA컵이 잘 말해주는데 일단 수원의 핵심은 타가트가 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성남은 나상호, 아직 골이 터지지 않은 나상호의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양 팀 모두 신중하게 팽팽한 흐름을 보내거든요. 이 팽팽한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한 골을 누가 넣느냐가 포인트가 될 텐데 결국 이 두 선수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원이 지난 경기 그리고 이제 이 흐름까지 물론 오심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얻지 못하긴 했지만 그 흐름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게 성남장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소한 우위를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숨가쁘게 왔는데요. 인천 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 인천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이제 지난 상주장에서 극적인 무승부로 8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뭐 사실 전술 전략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경기는 이거 하나가 포인트입니다. 인천의 강점인 끈끈함이 살아났다. 아마 인천으로서는 이게 가장 큰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경기에는 에이스 무고사와 김호남이 돌아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 무고사는 사실 뛸 수 있었는데 아껴둔 측면이 컸고요. 김호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인천이 FA컵도 소화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이 경기를 집중했다는 점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전북은 FA컵에서 전남의 신승을 거뒀죠. 전북이 1군에 가까운 멤버를 냈어요. 일단 FA컵 징크스를 끊기는 했지만 전북이 이번에도 어렵게 이겼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경우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경기 뭐 쉽지는 않겠지만 K리그 특히 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경기를 이어갈 경우에는 팀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빅팀이 우승 레이스를 펼칠 때 힘을 빼고 가는 경기도 있고 어떨 땐 힘을 주는 경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전북은 매 경기 후반마다 지금 집중력을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전북이 언젠가 한번 집중력이 쭉 떨어진다. 지난 사기 성남전도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자, 전북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클 것 같고요. 일단 이 경기의 키는 저는 인천은 이재성, 전북은 한경이 지고 있다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친정팀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재성 선수 전북에서 뛰었었죠. 한경 선수 인천에서 뛰었고요. 인천은 좀 버텨야 하고 전북은 뚫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쪽, 앞서는 쪽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전력에서 앞서는 전북의 절대 우세가 점쳐지기는 하지만 전북이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점 감안하고 만약 인천이 지난 상주전에서 진짜 가을 DNA가 돌아왔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저는 의외로 이 경기 무승부도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2라운드 6경기 숨가쁘게 프리뷰 해봤습니다. 혼자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다음번에는 리뷰 때는 만기자와 함께 할 거고요. 그것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꿀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